안녕하세요. 올라 아미고스. 네 번째 수업 시간에 함께하게 된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중남미문화원 학예사 박지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항해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한 명의 탐험가이자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마젤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향신료라고 배운 거 기억하나요? 제일 처음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차지한 포르투갈은 향신료 수입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이자 라이벌 스페인은 콜럼버스에 투자하며 지구 반대편 대서양으로 돌아 인도로 가려고 했다가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길로 4번 스페인을 왕복했지만 그 지역에서는 기대했던 향신료가 없었었죠. 한편 1480년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마젤란은 20대의 포르투갈 해군으로서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대 전투에 참여했다가 30대의 부상을 입고 제대하였습니다. 마젤란은 콜럼버스의 탐험 이야기를 접하고 서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인도를 거쳐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포르투갈의 왕 마누엘 1세에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거쳐가는 쉬운 인도 항로를 이용하고 있던 포르투갈은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마젤란은 콜럼버스에게 투자했다가 향신료를 구하지 못했던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와 손을 잡고 스페인으로 귀화한 후 1519년 9월 20일 5척의 배와 270여 명 선원을 이끌고 현재 인도네시아의 말루쿠 제도로 향신료를 찾아 떠납니다. 이미 콜럼버스가 도착했던 아메리카 남쪽 끝을 돌아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 금방 인도에 도착할 거라 믿었지만 남아메리카 남쪽 끝까지 가는 데만 10달이 걸렸습니다. 힘든 항해가 계속되자 선원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배 한 척은 암초에 부서졌습니다. 남아메리카 끝에 좁고 구불구불하여 매우 험한 해협에서는 목숨을 건 항해 끝에 38일 만에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마젤란 해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한 마젤란은 유럽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바다에 들어서게 됩니다. 험난한 해협과 달리 고요하고 드넓은 이 바다에 조용하고 평화롭다는 뜻의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2만 킬로미터의 태평양을 항해하는 동안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린 마젤란과 동료들은 쥐는 물론이고 돛대에 씌운 가죽과 널판지 톱밥을 먹으며 목숨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1521년 3월 마젤란은 마침내 지금의 괌에 도착하여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으며 다시 서쪽으로 항해를 이어나가며 여러 섬에 스페인의 깃발을 꽂게 되었고 그해 4월에는 필리핀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젤란은 필리핀에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부족들을 개종시키며 탐험을 하던 도중 막탄이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 막강한 무기로 쉽게 이길 줄 알았던 마젤란은 막탄 부족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젤란의 사망 이후 선원들은 계속 항해를 이어가며 인도양을 거쳐 희망봉을 돌아서 1522년 9월 마침내 스페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5척의 배 중 제일 작은 배 한 척만 말루크 제도에서 겨우 향신료를 실어왔지만 그동안 탐험 비용을 대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국왕은 선원들에게 너는 처음으로 나를 한 바퀴 돌았다고 쓰여진 지구 모양의 문장을 내려 그들의 업적을 기렸답니다. 마젤란의 항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였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입니다. 중세 유럽의 지도와 책에 보면 바다는 수많은 괴물이 헤엄치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바람과 별, 태양을 보며 주먹구구식으로 배의 위치를 확인했고 대부분 맞지 않아서 바다에서 표류해 죽은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보다 90년 앞선 1400년대 초반 중국 명나라의 정화 장군이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을 7차례 걸쳐 18만 킬로를 항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대항해 시대에 앞서 명나라가 이러한 대항해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를 만드는 기술의 발달과 지도 제작도 중요했지만
방향을 알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나침반이 없었다면 망망대해에서 먼 거리의 항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초의 나침반 기록은 11세기 송나라의 몽게필담이라는 책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석으로 바늘을 문질러서 남쪽을 향하게 만든다고 하며 자침의 중심점에 밀랍을 달고 명주실로 묶어 균형을 잡고 바람 없는 곳에 두면 바늘이 언제나 남쪽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치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중국은 이미 기원전부터 자석의 성질을 띤 돌을 이용하여 나침반의 존재를 알고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랍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에 전해지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를 이끈 최고의 발명품인 나침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북극은 S극, 남극은 N극을 띄어요. 나침반의 바늘을 자석으로 만들면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고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은 늘 북쪽을 향하고 이것으로 방향을 알게 되며 지도를 더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럼 함께 간단하게 나침반을 만들어 볼까요? 검은 자석의 앞뒤중 막대 자석의 빨간색을 끌어당기는 쪽에 파란색 스티커를, 파란색을 끌어당기는 쪽에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줘요. 자석은 서로 반대극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기 때문이에요. 바늘을 꺼내어 침 부분은 검은 자석의 빨간색 스티커 부분에 문질러주고 반대편 구멍 부분은 파란색 스티커 부분에 문질러주세요. 각각 50번 반복합니다. 바늘의 양끝을 각각 하나의 극 방향으로만 문질러줘야 합니다. 문질러진 금속 물체는 자석의 극과 반대극을 띠게 되며 이것을 자화라고 부른답니다. 수습강의 세로 방향으로 바늘을 중앙에 통과시켜 끼워주세요. N극으로 문지른 바늘의 침 부분엔 파란색 스티커를, S극으로 문지른 구멍 쪽에는 빨간색 스티커로 화살표를 만들어주세요. 나침반 방향판을 칼선대로 뜯어주고 핀을 이용해서 중심에 구멍을 뚫어줘요. 우드락보드 가운데에 핀을 꽂아 넣고 방향판을 핀 위로 끼워 넣어줘요. 금속 단추를 수습강 가운데 끼워서 나침반 핀 끝에 올려줍니다. 바늘이 기울어진다면 앞뒤로 움직여서 균형을 맞춰주세요. 나침반 바늘에 빨간색 화살이 가리키는 쪽으로 방향판의 북쪽 위치를 맞춰주면 완성! 나침반 만들기는 재밌었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젤란의 세계 일주와 나침반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나침반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만든 나침반을 가지고 가까운 곳을 탐험해 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스탈루에고, 아디오스!